교육 현장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가 늘면서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창원 주남저수지에서 벌써 녹조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한 달 정도나 빨라진 녹조 현상에 환경단체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창원시가 우리나라, 특히 마산 지역의 결핵치료와 의료봉사에 헌신한 피터 패티슨 박사의 방문을 기념해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피터 패티슨 박사의 방문은 43년 만입니다. 보수 성향 역사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의 일본 강사 파견 논란이 전국적으로 이어지면서 경남 지역 학부모 단체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이달 중순까지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원들은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합니다. 이름처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인데요. 최근 이 교권보호위원회가 학생의 욕설을 교권 침해로 판단하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자 반발하고 있습니다. 판단 기준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데요.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의 한 중학교 교사 A씨. 지난달 수업 도중 한 학생이 써낸 종이 쪽지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이 쓰여 있던 겁니다. 수치심까지 느낀 교사는 지역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했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들리는 말은 교권 침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보감문도 받고 있었는데 간신내나 이라고 적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명문화된 글이었고 그 학생들이 다 있는 앞에서 계속 그런 욕을 들으면서 제가 있어야 된다는 상황도 수치스러웠어요. 최근 경남의 또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교권보호위원회가 학생이 욕설을 한 것을 두고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경남지부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욕설을 듣는 교원이 늘고 있는데 교권 침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교권보호위원회의 교권 침해 판단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학생으로부터 욕을 듣는 일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러함에도 이것을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못하고 있고 이번 결과와 같은 이런 내용들은 특히나 교사들에게 신고를 더 위축시킬 것으로. 경남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적법한 기준에 따라 조치했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의 2025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는 경멸적 감정을 다른 사람 앞에서 표현했다면 관련법상 모욕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지만 단순히 분노의 감정이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최대한 해결하라고 하고 될 수 있으면 교권 침해가 생긴다 하더라도 학교 내 선도위원회를 통해서 애가 잘못을 인식하게끔 하고 그에 대해서 인정하고 다음 재발 안 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실 교육적 조치 아니겠습니까?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이 나면 재심의는 불가합니다. 교원이 여기에 불복하면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학생의 욕설을 듣고도 교사가 못 들은 척 해야 한다는 것인지 교권보호위원회의 판단에 교사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창원 주남저수지에서 벌써 녹조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때이른 무더위로 발생 시기가 지난해보다 한 달 정도나 빨라졌는데요. 환경단체가 녹조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 주남저수지의 상류인 산남저수지. 선착장 주변으로 초록색 녹조띠가 형성됐습니다. 플라스틱 통으로 물을 떠봤습니다.
한눈에 봐도 녹조 알갱이들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때이른 무더위의 주남 저수지에는 지난해보다 한 달 가까이 빨리 녹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빨라진 녹조 현상에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녹조가 환경 문제에 그치지 않고 주민 건강권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남조류는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환경단체 조사에서 주남 저수지 인근 주민의 코 속에서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은 미국 친수 활동 기준치의 30배가 넘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이건 시민들의 생존과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창원시가 시민들을 녹조 독수에 대한 마루타 정도로 생각하는 거라고도 정말 그런 끔찍한 생각조차도 듭니다. 환경단체는 지난해부터 농어촌 공사가 52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 저수지 수질 개선 사업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녹조 발생의 주 요인으로 꼽히는 주변 경작지의 농업 오폐수에 대한 방지 대책 등이 없어 알맹이가 빠졌다는 겁니다. 대규모 수질 오염은 그대로 방치한 채 인공 습지 조성, 배수로 산화 접촉 시설, 진강기 정도로 산남저수지 수질 개선과 녹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올해 역대 최악의 녹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 환경단체는 농어촌 공사 뒤에 숨어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는 창원시가 녹조 문제와 시민 안전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보수 성향 역사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의 늘봄 강사 파견 논란이 이어지면서 경남 지역 학부모 단체들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교육희망 경남학부모회는 9일 경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리박스쿨의 늘봄 학교 강사와 프로그램이 경남 지역 학교까지 침투한 것은 아닌지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에 늘봄 프로그램 전면 재검토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이달 중순까지 리박스쿨의 도내 늘봄 프로그램 관여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가덕도 신공항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적기 착공과 계약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부산시는 9일 입장문을 통해 부산과 울산, 경남을 트라이포트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약속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은 실질적인 착공으로 이어져야 할 결정적 전환점에 놓여 있다며 새 정부가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약속한 만큼 빠르게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시는 당초 정부 입찰 조건인 공사기간 84개월을 유지하되 불가피한 여건 변화가 발생한다면 공기 연장도 수용하겠다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과제로 추진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84개월을 전제로 하되 이런 대형 공사라는 게 언제든지 그 중간에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일들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하는 것은 그 사후에 그 의논을 해야 될 일이라는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84개월 안을 관철을 시킬 것이고요. 창원시는 우리나라, 특히 마산 지역의 결핵 치료와 의료 봉사에 헌신한 피터 패티슨 박사의 방문을 기념해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43년 만의 방문은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가 패티슨 박사의 삶과 헌신을 담은 일대기 출간을 기념해 이뤄졌습니다. 패티슨 박사는 1966년부터 1982년까지 국립마산결핵요양소, 현재 국립마산병원에서 척추 결핵을 앓는 아동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대한수의사회가 지난 3월 발생한 산청과 하동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경상남도에 기탁했습니다. 이 성금은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를 통해 피해 지역 복구와 주민생활 안정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에 처한 봉화구는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교육인데요. 봉화군의 수건이던 도서관 신축이 드디어 교육청과의 협업으로 마침내 활로를 찾았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봉화군 봉화읍의 봉화도서관. 지역의 유일한 공공도서관으로 지난 1991년에 지어져 30년이 넘었습니다. 지상 3층 규모지만 내부 공간이 좁아 지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부지 자체도 넓지 않아 확장도 어려운 상황이고 무엇보다 엘리베이터가 없어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이용에 큰 불편함이 따릅니다. 주차 공간도 많이 협소하고요. 엘리베이터도 그다음에 시청각실도 유아들을 위한 독서 공간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자료실 내에서의 열람 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서관 시설 개선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던 상황에서 마침내 해결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9일 봉화군과 봉화교육지원청이 도서관 신축 이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조성 위치는 봉화읍 봉화중고등학교 바로 맞은편 부지로 주변에 봉화초등학교까지 있어 학생들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전체 면적 3,000제곱미터의 공간에 평생교육과 전시 등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탄생할 전망입니다. 좀 넓은 데로 좀 이전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 나이도 많이 먹고 그래갖고 이 걷는 것도 층계 같은 거 올라가고 그러면 있잖아요. 좀 힘이 들어요. 근데 도서관을 새로 진대면 대환영이죠. 사업 추진과 도서관 운영은 봉화교육지원청이 맡고 약 220억 원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사업비는 봉화군과 경북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봉화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이주 사회에 대비한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K-베트남밸리 조성사업과 연계해 이주 배경인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공간 등을 마련합니다.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공간이 아니라 교육과 문화, 소통이 이루어지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주민들의 여가 선용은 물론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아주 큽니다. 교육으로 지역 소멸을 막을 것으로 기대되는 봉화군의 신축 다목적 도서관은 문체부의 타당성 조사와 설계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9년쯤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유동입니다. 거창에서 군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거창군은 지난 7일 실제 군청 직원의 부서와 이름을 사칭해 물품 구매 요구와 계좌 입금 유도 등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인들은 지역의 한 업체에 타일 구매 요청과 함께 군청 감사 관계로 심장 제세 동기가 필요하다며 구매처의 명함을 전달하면서 입금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1,8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창군은 군청 공무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한 만큼 지역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창원시의회가 최근 NC다이노스 야구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통 및 시설 인프라 확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에는 KTX, SRT 등 고속철도 운행 연장과 시외버스 노선 확보, 대규모 주차장 신설, 마산야구장 시설 개선 등 야구 팬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창원시의회는 채택한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경남도 등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도시철도 1호선 노포 차량기지 이전과 함께 KTX 노포역 신설을 추진합니다. 시는 노포동과 두구동 일대 8제곱킬로미터를 대중교통 중심지로 개발하는 북부산 노포역 일원 종합개발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신설을 추진하는 KTX 노포역은 부산역과 울산역 사이에 위치해 지리적 효율성이 높고 내년 개통 예정인 양산선과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와의 연계성으로 실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노포동 일대를 부산의 교통 관문으로 조성하기 위해 개발 제한 구역 해제 등 규제 완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오는 14일 오후 3시 일광해수욕장에서 맨발 걷기 좋은 도시 부산 세븐비치 어싱 챌린지 6번째 행사를 개최합니다. 어싱은 맨발로 땅과 접지에 몸과 자연을 연결하는 건강 활동입니다. 이번 행사는 1.2km 코스를 자유롭게 걸으며 5가지 테마 체험을 제공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올해 어싱 챌린지는 송도 해수욕장에서 마무리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